자, 항상 제가 촬영할 때는 오토바이가 다닌다는 사실이 징크스인가 봐요. 자, 오늘 여기 상암동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 뒤에 보면 방송국 채널A 빌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도보로 10분 안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낙찰을 받아서 월세 수요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고 임장을 나왔습니다. 가서 본 물건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선생님, 여기에 경매가 나왔다고요?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 다 여기 근처에서 밥 먹거든요? 여기 경매가 나왔다고는 진짜 생각을 못 해봤네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땅에 건물을 올렸을까요? 옛날에는 이런 건축에 대한 기초적인 법조차도 없어서 속된 말로 자기 땅에 올리면 그냥 올리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원체 까다로워져가지고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어디야? 내 땅에 내가 집 올리겠다는데 뭔 말이 많아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즘 내 땅이어도 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땅이 된 거지. 잠깐만, 오른쪽 28에 4 이건가? 아, 그렇네. 야, 좋은데. 담장 안에 이 집은 다른 집 같은데요? 아니, 여기는 창고 들어가거나 뭐 앞집 땅 그건가 보다. 지금 여기 이런 것들 한번 봐줘요. 여기 지금 1, 2층 갈비집이야. 여기도 지금 한가용 공원도 있네. 이런 데는 월세를 내놓기도 참 좋긴 하겠다. 근데 이 주변에 갔었을 때 신축이 많아요? 아니면 구축이 많아? 신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여기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 주변을 내가 이제 보라고 한 거는 지금 약간 준신축이 많아요. 한 10년 미만 내외적인 거? 그러면은 얘가 지금 95년식이거든? 주변에 이렇게 준신축이 많다라는 건 노후도에서 빠진다는 얘기야. 우리가 뭐 재개발이라는 게 노후도가 높아져야지만 이걸 밀고 신도시나 뉴타운을 갖다 건설을 하자는 게 목적인데 지금 다 보면 부시고 자시고 할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사실 재개발하고는 좀 멀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죠. 지도하고 서류로 봤었을 때는 재개발하고도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벗어난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앞집도 보고 옆집도 보라 했죠. 뭐가 있었어요? 식당이랑 카페요.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물건은 뭐야? 단독주택인데 우리 집도 낙찰을 받으면 상가로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비집도 주택이었다. 집을 상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건축가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옆집이 그 정도이면 우리 집도 충분히 여지가 있어요. 보통 보면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주택을 상가로 바꾸기에는 용이해, 훨씬. 그래서 앞에나 옆집을 보면 훨씬 빨리 파악이 돼요. 딱 외관 틀만 보면 그렇잖아. 그리고 여기에 또 좋은 면은 뭐야? 월세도 잘 나가지만 상가도 용도 변경했을 때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낙찰을 받아서 싹 없애고 새로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건축법에 적용이 되니까 조그매지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건축법은 저랬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올리려고 하면 신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일조권도 따져야 되고 그러면 면적이 계속 깎여 나가죠. 오히려 이런 거는 대수선이라든지 개량, 개축으로 해가지고 면적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약간 리모델링화 해가지고 고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여기가 도로변 여기 식당하고 이쪽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구조로는 차라리 식당화 하든지 아니면은 다가구화 해가지고 약간 월세를 받든지 뭐 이런 형태도 나는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여기 뒷골목까지는 처음 와봤어요. 사실 대로변 쪽으로는 많이 돌아다녀 봤었는데 확실히 방송국이라든지 직장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상권이 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로변에서 건너오니까 여기도 오피스텔 들어가는 사람과 뒤에 이제 주거지가 많잖아요. 그 군 자체가 조금은 틀려.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있잖아.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근데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있어봐야 10,000원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한 5만 원 이 정도인데 오피스텔이 한 70이다 그러면 이런 주택은 40, 50 이 정도다 보니까 조금 더 싸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조금 싼 데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있고 이렇듯이 직장이 이쪽 방송국 쪽에 일을 한다면 사실 별 차이는 없잖아요. 이 안에 이제 인프라들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보면 월세 수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은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상속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끼리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를 6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분할 납부를 하든지 연납을 하든지 일시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에 집들이 좀 비싸잖아요. 특히나 여기 단독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10억 정도 이상은 할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감정가가 17억 정도 나왔지만 시세는 한 20억이 넘는데요. 그러면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상속세가 한 10%에서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20억이라 칩시다. 20억이 10%면 2억을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6개월 내에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버님 같으면
대출이 또 있거든. 대출하고는 또 상속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그거고 대출은 대출이고. 그러면 자식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받기에도 애매한 그런 애매한 금액에 지금 얹혀져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버님이 대출을 갚고도 좀 남으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데 상속세를 아마 해결하지 못해서 좀 나온 물건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1층, 2층 옥탑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 뭐 보이지 않아요? 되게 불법스러워 보여요. 서당계 3년이면 딱 보이죠, 눈에. 그죠? 안 그래도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습니다. 근데 노란색이 안 붙어 있었어요. 내역을 쫙 보니까 일반 건축물 예전에 있었다가 18년도에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양성화가 중간에 어떻게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 건축물로 보이는 저 옥탑이 지금은 적법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채무자, 아버님의 자식으로 보이는 자녀가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속으로 나온 물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님의 부채를 지금 안고 경매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상으로는 상암동 새마을금고의 2002년 9월 27일이 말소 기준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문제는 없어요. 임차인으로는 채무자의 자녀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살고 있어서 특별히 명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평당 한 7,000에서 7,500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32평이거든요. 20억이 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큰 메리트는 없어요. 왜냐면 월세가 2,000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돈이 되게 많이 투입이 되는 형태이고 이게 땅값에 대한 값어치예요. 그래서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짚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물건은 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온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세금적인 부분을 전혀 대비를 안 한 거죠. 그런 물건으로 보이고요. 저의 투자에 대한 관점은 이 주변이 다 연봉이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월세를 내어보면서 역세권이니까 재개발에 대한 값어치를 좀 받는데 막상 와서 보니 재개발에 대한 여지는 없어요. 주변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노후도에서 굉장히 배제가 된 상황이에요. 재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하고는 좀 떨어진 이야기고 월세, 수익이나 땅값에 대한 시세 차이 이걸로 접근을 했을 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어떤 해석으로 수익을 분석하셔서 임장을 오셔서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너무너무 덥네요. 한번 또 다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갑니다. 와, 이 집 탐난다. 야, 여기 땅덩어리가 여기 얼마야. 어휴, 세상에. 이런 집들 안 팔리는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지. 자녀들이 외국에 있어서 없는 셈 치고 있는 거야. 그냥 개기는 거나 연락이 안 돼서. 근데 한국에 있으면 뭐 이게 뭐 누가 와서 뭐 쑤시든 간에 쑤셨을 거지. 그런 경우 되게 많아. 옛날에 최성수라고 가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땅덩어리가 엄청 비싸져가지고 몇십억에 됐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진짜 완전 노다지 땅이다, 야. 이렇게 두고 있다니.